안녕하세요. 이재명의 파란 나라입니다. 요즘 경의 만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의 만행에다가 측근들의 만행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믿고 마음껏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내부 개파 갈등에 의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소리까지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싹 바뀌어야만 합니다. 당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해야 함을 민주당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소리 3가지 기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의 소리 기사입니다. 대선과 지선의 양대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쇄신을 위해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을 추대했으나 당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 C&I에 의뢰해 6월 4에서 6일 전국의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물었더니 이재명 의원 28.8%, 이례적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9.0%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홍영표 의원 6.8%, 우상호 의원 4.0%, 이인영 의원 3.7%, 우원식 의원 1.2% 순이었다. 그 밖에 다른 인물은 13.8%, 없음 잘 모름도 26.3%였다. 이재명 의원은 대구 경북 14.5%과 강원 제주 10.5%를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25에서 35% 지지를 받았다. 또한 60대 이상 17.1%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30%대를 유지했다. 또 남성 23.7%보다는 여성 33.9%에서 지지를 더 받았으며 특히 민주당 지지층만을 보면 과반인 55.5%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2위인 20대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서울 10.2%과 이재명 의원보다 0.6%포인트 차로 미세하게 앞선 결과도 나온 대구 경북 15.1%에서 두 자릿수의 지지를 받았다. 또 20대 14.3%와 남성 11.0%, 국힘 지지자 11.7%들로부터 10%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로 조원 C&I가 2022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1명, 총 통화시도 31,045명, 응답률 3.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1%포인트이다. 두 번째도 서울의 소리 기사입니다. 백은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산 시위 비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지 않을 시 아크로비스타 앞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인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부근은 연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확성기를 이용한 고상방가는 주변 민가에도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의힘 반응에 대해 직접 질의한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므로 세간은 이들 시위를 부추기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급기야 이 같은 내용의 공식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에 유튜브 기반 언론인 서울의 소리를 이끌고 있는 백은종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깡패 비호 규탄 및 주가조작범 김건희 구속수사 촉구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가 분노하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김건희 집 앞에서 윤석열 정치깡패 비호 규탄 및 주가조작범 김건희 구속수사 촉구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 시위는 윤석열이 양산 시위 비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양산 시위가 전면 중단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본보 기자의 취재에 일부 언론에서 자신의 시위에 대해 보수 진영 인사들의 양산 시위에 대응하는 보복 시위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던데 이는 보복 시위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깡패 비호 발언을 규탄하고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시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백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통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윤석열이 비호하는 양산 정치깡패들, 대통령 사저 맞불 집회로 응징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깡패들의 폐륜적인 정치 보복 행태가 도를 넘어서면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깡패들의 고성방가 욕설 테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분노한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욕설소음 시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하는 등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정치 깡패들의 폐륜적인 정치 보복 테러를 옹호하는 망언을 내뱉어 민주주의 헌정 파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직접 양산 정치 깡패들 중 박근혜 지지자들은 없다고 밝힌 바 가혹한 폐륜 정치 깡패들은 모두가 윤석열 지지자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작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폭도들의 욕설 소음 테러는 다름 아닌 범법 피의자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과거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던 배신자 윤석열이 대선 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다 야당이 국회 과반석을 점유하고 있어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 마땅치 않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 유튜버 안정권 김상진 우파 삼촌 등의 보복성 폐륜 집회를 간접 사주하는 정황이 윤석열 7일 발언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은 나라의 법이 보복성 범죄를 중히 다루는 이유는 단 하나다. 보복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법적 처벌을 더욱 엄하게 함으로써 보복 범죄의 악순환을 단번에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정치 깡패들의 천인공노할 정치 보복성 욕설 소음 테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폐륜아들의 가증스런 범법 행태를 방조내지 옹호하며 민주주의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이 또한 윤석열의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이에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응징언론 서울이 소리는 윤석열이 비호하는 정치 폐륜아들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주가조작범 김건희의 구속 수사 촉구 시위를 대통령 공관 앞에서 시작할 것이며 양산 정치 깡패들이 욕설 소음 테러를 중단할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소음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2월 8일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응징언론 서울이 소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7일 헤이그 밀사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이준 열사를 거론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차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30부에서 시민단체 사법정 위반으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달 재정신청도 기각했다라며 재판부가 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뉴스를 접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쌓아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라며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거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엄정한 법집행과 상명하복에 반해 쫓겨난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 이준 열사의 사례를 들었다. 임 부장검사 역시 검사 재직 중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사사건건 윗선과 부딪히며 대검에서 대구로 좌천된 상황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내세우는 검사의 사표는 이준 열사라며 대검에 이준 열사 흉상이 있고 대검에서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서울북부지검 대회의 실은 이준홀로 불리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 유명하시나 알고 보면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라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다가 상관과 부딪히고 급기야 상관들을 고소하여 쫓겨났다. 이준 열사가 고소한 상관들 명단에는 법무대신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준 열사 흉상을 올려다보며 검찰이 이준 열사를 기리고 있지만 이준 열사가 검사로 되돌아오면 또다시 쫓아낼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며 상명하복에 검찰이 내심 바라는 검사상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역사는 이준을 열사로 기리고 검찰은 검사의 사표로 기리고 있다. 역사의 평가는 그렇게 정직하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저는 이준 검사의 후배다. 이준 검사를 흉내내다 보면 조금은 닮아가겠지요.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가보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임 부장검사는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로 똘똘 뭉친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 조직에서 거의 고립무원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버티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고발인이었던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이 위법이라며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피의자 윤석열,
조남관의 권한 행사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신청인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신청인의 직무를 배제한 것인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은 서울의 소리 기사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민주당이 빠르게 쇄신은 물론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 혁신에는 당원들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어떤 계파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확실한 통로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재명의 파란 나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